아까 RQ9M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뭐하냐? 그래서 한국 타이어의 연구진분들이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2021년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논문 하나가 나오는데요. 무려 서울대와 한국 타이어가 협업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오리가미 종이접기 바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탈 수 있는 종이접기 바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리가미를 이용한 건축 기술, 그리고 오리가미를 이용한 우주 기술까지 봤는데, 사실 접었다 펼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걸 이용해서 효율적인 로봇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사이언스 논문 하나를 살펴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버드에서 만든 오리가미 로봇인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2차원 판에다가 레이저 커팅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어다니는 개 같은 로봇. 여기서 개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이입니다. 여기 진짜 개같이 생겼잖아요. 꽃게 말하는 꽃게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네, 이 레이저 커팅만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냐, 간단하게 결국에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수 필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아래에 깔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필름은 PCB 기판인데 폴리미드 기반의 플렉서블 PCB 기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당연히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로 기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회로 기판 위에다가 종이랑 그리고 열에 의해서 또 다시 구부러질 수 있는 필름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커팅을 하면은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요렇게도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의 패턴의 차이가 뭐냐면, 위에 거는 처음에 애초에 이 PCB 기판에서 저항 회로를 만들었고 열을 줘서 여기 건전지 꼈잖아요. 건전지 꼈을 때 1차적으로 이 꽃게 로봇을 만드는, 구부러지는 형상을 만드는 구조를 위해서 패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걸어 다니는 거는 구부러졌다가 반대로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렇게 패턴을 가져가서 로봇이 구동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로 만든 겁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구부러지는 거, 요거는 영구적으로 구부러져서 로봇을 만든 다음에 다리가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개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트랜스포머 같죠. 건전지만 끼면은 뭐 거의 10초 만에 접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건전지를 끼는 순간 저항 회로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서 막 쫙쫙쫙쫙 접히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회로판이 접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면 재밌겠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꼈으니까 곧 있으면은 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1분, 좀 거리긴 해요. 1분이 지났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 만들어진 꽃게 로봇을 봤습니다. 자, 일어나서 스탠딩업.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 봐요. 진짜 걸어다니는 거 엄청 웅장해요. 엄청 멋있게 걸어다녀요. 자, 동작합니다. 대단하죠? 나 이거 걸어다니는 모습 너무 멋있어서 한 3번 돌려봤어. 김영환 교수님께서 개 같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종이접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은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에 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종이접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MIT도 질 수 없겠죠. MIT는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걸 만드느냐, 교육용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름하여 로보감입니다. 로보감. MIT 컴퓨테이셔널 패브리케이션 그룹이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뭐냐면, 약간 그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고 디자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오리가미 로봇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갖고 있는 템플릿들을 끼워 맞춰서 오리가미 로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갖고 있는 템플릿들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다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붙여 넣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전기회로 모터를 넣겠죠. 다리를 동작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접으면 악어가, 날개 달린 악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 수 있다. 커스터마이즈한 오리가미 로봇을 직접 접어서 만들 수 있는 로봇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누구나. 이런 거. 근데 이게 교육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교육용으로. 그래서 상당히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젝트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미국만 이런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오리가미 기술을 과학기술에 제대로 응용한 연구진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미우라 오리 패턴을 봤잖아요. 미우라 오리 패턴의 목적은 뭐예요? 아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면적 기술, 이런 거에 적합한 어떤 그 종이접기 패턴을 봤잖아요. 미우라 오리 패턴. 이번에는 새로운 패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매직볼 패턴입니다. 요거 제가 접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실제로 이거 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대로만 접으시면 돼요. 실선과 점선을 확인하면서 요대로만 접으시면은 매직볼이란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봐봐요. 이쪽으로 누르면은 널찍한 원 링을 만들고 위로 접으면은 기다란 막대를 만드는 매직볼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구진들이 정말 재밌는 연구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거 기발해요. 바로 오리가미 바퀴입니다. 이게 뭐냐? 서울대에서 조규진 교수님의 그 바이오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제작한 건데, 그 아까 매직볼 구조의 오리가미 패턴을, 종이접기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바퀴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오프로드 차량으로 이용했다가 약간 그 터널, 이거 제한 있잖아. 높이 제한 같은데,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이런 데서는 바퀴를 오므려 갖고 그 밑을 통과할 수 있는, 혹은 뭐 예전에 뭐 이제 뭔가 사고 현장 같은 데서 막 사고물들 넘어가고 막 사고물들 밑으로 뛰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거예요. 그죠? 험지는 큰 바퀴, 좁은 곳은 작은 바퀴, 엎드리기 가능. 아이디어 너무 좋잖아요. RQ9M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던지십니다. 한국 타이어 뭐하냐? 여기랑 같이 협업해야지 좀 뭐하냐?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서울대 연구진들이 이거를 개발하고, 이거 약간 로보틱스 경진대회에서 이거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다 해갖고 실제로 2016년에 이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갖고 로봇 소프트 그랜드 챌린지라는 데 나갔어요. 거기 가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 우승을 했던 서울대의 SNU 맥스라고 불리우는 이 바퀴 변형 로봇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NU Max. 예, 매드맥스에서 따왔는지, 예, SNU Max입니다. 자, 조금 더 멋있어졌죠. 예, 바퀴를 오므렸다가 펼칠 수 있는, 오므렸다가 펼칠 수 있는, 이거 그냥 딱 봐도 이거 기겁해. 야, 이거 진짜 좀 약간 기발하고 멋있잖아. 아까 RQ9M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뭐하냐? 그래서 한국 타이어의 연구진분들이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2021년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논문 하나가 나오는데요. 무려 서울대와 한국 타이어가 협업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오리가미 종이접기 바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탈 수 있는 종이접기 바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무려 사이언스 로보틱스, 정말 그 로보틱스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저널이거든요. 이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표지 논문에 실렸어요. 표지 논문에. 세라류 교수님께서 한국 타이어 놀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국인들 대단합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적인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논문 퀄리티가 대박이에요. 역시 기업이 들어가니까 논문 퀄리티가 달라.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그냥 빼박 그냥 출판해줘야 돼. 이 논문에 실린 제품의 퀄리티를 보세요. 제품의 퀄리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용 바퀴처럼 생긴 그런 바퀴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런 험지, 오프로드 같은 험지에서 달릴 때, 오프로드는 바퀴가 커야 좋잖아요. 바퀴가 커야 좋으니까 이렇게 오므리지만 사실 주행감은 안 좋아. 이거를 일반 도로에서 달리면 힘드니까 바로 험지에서는 이렇게 달리다가 일반 도로에서는 부드럽게 달리는, 부드럽게 주행감 있게 달리다가도 오프로드 만나면 바로 바퀴 변형해갖고 오프로드도 달리는 이런 바퀴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아까까지는 사실 작은 초소형 로봇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용 바퀴가 가능하다.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면서 변형이 가능한 종이접기 바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실린 겁니다. 이공영 버스 교수님께서 동영상 없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도 기가 막혀요. 동영상. 이거 봐. 야이씨. 야, 이거 여기서부터 감탄했어. 나 여기서부터. 야, 이거 너무 멋있어. 자, 이거 일반으로 달리다가 바퀴가 바뀌죠. 바퀴가 바뀌면서 경기처럼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야, 이거
대박이죠. 달빛 길들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용보단 우주 탐험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서울대 연구진 분들도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바퀴로 움직이는 실내 서비스 로봇이나 배달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 혹은 달 탐사에 촬영에 들어갈 어떤 바퀴 기술로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달 표면 같은 데는 정말 엄청난 험지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단하죠. 자, 종이접기가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종이접기를 가지고 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이상한, 더 기괴한 연구들을 하는 연구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름하야 종이접기 물질, 혹은 전문용어로 메커니컬 메타 물질이 되겠습니다. 메타 물질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의 인공적인 단위 구조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메타 원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메타 원자라고 부르고, 물질이 뭡니까? 원자들이 그 여러 개가 뭉쳐서 만든 게 물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단위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개를 합쳐서 일반 자연계 물질에서 보여지지 않는 새로운 물질의 특성을 만드는 게 바로 메타 물질의 정의인데, 일반적으로는 광학 쪽에서 많이 메타 물질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음향 쪽에서도 메타 물질 연구가 됐는데, 이제는 종이접기 패턴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단위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합치면 새로운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계적인 메타 물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느냐?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리가미 튜브 메타머트리얼이라는 거를 이제 조지아텍과 일리노이 대학 UIUC에서 연구진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요게 보면은 지퍼같이 생긴 종이접기 형태를 하나의 단위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종이접기 패턴을 여러 개를 지그재그로 이어 붙이는 거야. 지그재그로 이어 붙였더니 어떤 놀라운 새로운 기계적인 물질이 탄생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거. 자, 요거는 아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터치 테트를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을지언정 내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인데요.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종이접기 패턴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잘 접었다 펴지죠. 그거를 두 개를 지그재그해서 붙였어요. 지그재그해서.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일단은 한쪽에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접었다 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이어 붙이면 펼쳤을 때 그냥 펼쳐질 뿐만 아니라 단단한 박스가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박스가 돼요. 예, 단단한 박스가 돼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접었다가 펼쳤는데 단단한 다리가 되는 응용을 해봤습니다. 추를 놓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종이 6장밖에 안 되는데 추가 버텨요. 종이접기가 이 메커니컬 메타물질의 원리와 연결을 했더니 심지어 커지면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새로운 기기적인 물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종이접기가 단순히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어떤 내구성 측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거는 바로 이 지그재그로 붙여진 어떤 그 종이접기 구조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좀 뭔가 또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카니컬 메타 물질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의 단위 인공 구조를 종이접기 같은 패턴으로 만들고 그거를 여러 개를 이어 붙였을 때 어떤 재밌는 기계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연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이 메커니컬 메타물질 분야에서 정말 대가이신 분이 계시는데, 요런 단위 종이접기 구조를 여러 개를 이어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로 이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트랜스폼 할 수 있는, 리컨피거러블,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는, 형태를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신기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진짜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교육용 목적이 아니면 어떤 데 응용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기계적인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연구였다고 보고요. 요게 아마 네이처에 나왔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위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어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인공물질을 만드는 메타물질 연구에, 특히 이제 기계적 메타물질 연구에 어떤 표본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기한 구조입니다. 자,
자,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이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컬 메타 물질 연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재밌어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되게 단순해요. 이게 아까 이제 지퍼 형태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이용을 합니다. 하나만 이용을 해서 접었을 때는 이렇게 엄청 추격이 되고 그냥 무너지는데 이게 완전히 펼치면은 요 각도가 50도가 된대요. 50도가 되면은 완전히 펼쳤을 때 똑같은 종인데 추가 5배의 무게도 버텨. 그래서 사실은 요 매직 앵글에 있는 거잖아요. 요 매직 앵글을 갖고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유리판 2개를 겹쳐봤어요. 그랬을 때 심지어 요 종이접기 패턴을 응용해서 만든 구조체가 막 수십 킬로그램의 어떤 뭐 아령들도 버티는 거야. 자, 요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또 주머니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 기술입니다. 근데 펼치면은 뭔가 탁탁탁탁 펼치면서 엄청나게 그 하중 지지를 잘할 수 있게끔 변하게 되죠. 요거를 실제로 요렇게도 만들어 봤는데, 자, 실제로 만든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딱 봐도 단단해 보이죠? 근데 접어서 휴대할 수도 있는 판이 되겠습니다. 종이접기의 어떤 수학적 구조에서 따온 거죠. 진짜 초대형 아령을 갖다 놨는데 버팁니다. 야, 이거 봐봐. 사람이 올라가도 버틴다니까? 이 정도면 이제 원터치 텐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논문에 아마 PNS였던 것 같은데 논문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응용.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봤는데 또 다른 메커니컬 메타물질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생긴 단위 인공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물질을 구성을 했더니 일반적인 물질, 지우개를 생각해보세요. 지우개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죠. 몸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인공 물질을 만들었더니 눌렀을 때 돌아가. 누를 때 위가 돌아가. 이런 물질은 세상에 없었잖아. 이게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메카니컬 메타 물질이 자연계에 없는 새로운 기계적인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거고, 요거 이제 독일 카르스루해 공대 KIT에서 만든 구조고 이게 실제 사이언스 표지 논문에 실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요 논문이 저희 안될과학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이 썸네일이랑 사실 이 영상 제가 안 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오글거려서 이렇게 작게만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예, 아무튼 이런 연구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메커니컬 메타물질 연구가 또 있습니다. 펜타모드 메커니컬 메타물질인데 요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요렇게 생긴 인공구조를 단위 인공구조를 엄청 많이 붙여서 하나의 물질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물질로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펜타모드라고 하는데 이 펜타모드가 뭐냐면 고체잖아요. 고체 구조인데 요런 형태로 만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마치 액체와 같은 탄성을 가져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딱딱한 반원통에다가 갖다가 댔더니 액체처럼 마치 그냥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고체. 원래는 이게 만약에 뭐 스펀지 같은 거이기만 해도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펜타모드 구조의 메타물질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를 이 원통형 구조에 갖다 대도 그냥 여기 빼고는 다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액체와 같은 탄성을 가지는 구조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펜타모드라 그러는데 이 펜타모드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구조물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이 위를 만졌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 밑에 뭐가 있더라도 이 밑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떤 투명망토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기계적인 투명망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다양한 응용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 같은 거 박스 만들 때 케이스 딱 열면은 그 스펀지 같은 구멍 뚫린 패턴 낸 스펀지에 제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품을 새로 만들 때마다 그 스펀지에 구멍을 다 새로 뚫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요런 스펀지 하나만 만들어도 그냥 프리미엄 케이스를 만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데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연구도 상당히 재밌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메커니컬 메타물질에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푸아송 레이저라고 있는데, 푸아송 레이저라는 게 뭐냐면, 푸아송이라는 이제 프랑스 과학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무 같은 걸 고무판 같은 걸 늘리면은 어떻게 늘어납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고무판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를 양의 푸아송 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양의 푸아송 비.
그래서 늘렸을 때 이 옆면이 쪼그라드느냐 아니면은 넓어지느냐 이거 가지고 쪼그라들면 양, 그냥 옆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제로, 옆이 늘어나면은 음F 화송인데 사실 음F 화송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단위 구조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늘렸을 때 옆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캐나다의 유명한 대학이죠. 맥길 대학에서 개발한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펼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늘어나요. 이거 무슨 깔판으로 쓰기 좋겠죠. 예, 종이접기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옆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이접기 패턴을 연구를 잘하면. 그리고 사실 이 맥길 대학 거는 사실 고무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음F 화송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만든 것들은 대부분 늘렸을 때 뭔가 늘어나거나 쪼그라들거나 하긴 하지만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맥길 대학 같은 경우는 늘려놔도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문으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멋있죠? 예. 휴대용 냄비 받침.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또 찾았어요. 자, 심지어는 이 연구진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메카니컬 메타 물질 연구에 응용을 더해서 중세시대 체인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체인메일. 보시면 일반 구조체가 이렇고요. 이거를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엮여 있을 수 있게, 사슬처럼 엮여 있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실제로 봤을 때는 옷 같은 유연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연구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유연한 구조가 압축을 받으면 엄청나게 단단해진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어떻게 압축을 했냐면 비닐봉투 같은 데다가 이 체인메일을 집어넣고 공기를 빼준 거죠. 공기를 빼주면 이제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은 엄청나게 단단한 갑옷으로 변한다.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일상 상태로 펼쳐져 있을 때는 거의 옷과 같은 유연함을 갖고 있는데 뭔가 공기적인 압축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밀집도가 생기면은 엄청 단단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상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압축을 안 했을 때예요. 공기 압축을 안 했을 때는 일반 그냥 부드러운 체인밀이야. 근데 봉투에다 집어넣고 공기를 압축했어요. 그랬더니 쇠구슬이 누르질 못해. 야, 이것도 재밌죠? 예, 이런 어떤 패브릭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죠. 이만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처음 주제가 뭐였습니까? 종이접기를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심지어 그 연구들 중에는 꽤나 많은 정말 굵직한 저널에 발표가 됐었죠. 사이언스, 네이처 등. 그리고 정말 대단한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됐는데 조금 서머리를 준비하자면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종이접기 기술을 응용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물건을 감출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이 가능한 아까 펜타모드 메타물질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혈관에 의료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열어줘야 될 때가 있대요. 혈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스텐트가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종이접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관에 뚫어줘야 되는 부분을 갈 때는 쪼그라들어서 쭉 편하게 갔다가 스텐트 역할을 할 때 쫙 펼쳐주는 거야. 그러면 원통 스텐트가 만들어져서 혈관에 이제 혈류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도 종이접기가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그거죠. 이제 충격 방지 시스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로보틱스에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까 같은 체인메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자르기에 해당되는데 원래 늘어나지 않는 물질들 있잖아. 늘어나지 않는 물질, 우리가 예전에 스트레쳐블 디바이스에서도 비슷한 거 했는데 탄성이 없는 물질들을 이게 종이 자르기 패턴을 주면은 탄성이 생기는 물질로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물질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그렇게 오려가지고 플렉서블 배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거고, 요거는 이제 뭐 바이오 센싱 같은 데 하는 어떤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아까 같은 약간 생체 로봇 같은 거 생체 로봇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인공 피부, 전자 피부 같은 데도 응용이 될 수 있다. 예, 그 외에도 원터치 텐트, 아니면 이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카약, 뭐 이런 것들에도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접기를 가지고 어디까지 연구할 수 있는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연구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그 랩미팅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로버트 제이랭 박사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짜 한번 접어볼까 하는 그런 꿈에 부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랩미팅 때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종이접기의 어떤 과학에 대해서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내일은 즐겁게 한번 뭐 로버트 제이랭 박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이접기 작가분들의 크레이지 패턴을 프린트를 해서 다양한 종이접기를 시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패턴들을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쇄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